자동으로 멈춰주시고요. 앞에 보세요. 참고로 화면 전환이 좀 빠를 수도 있어서 제가 앞에 봐주세요 하면은 진짜로 보셔야 돼요. 그냥 그 눈앞에 있는 모니터 말고 스크린을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가져왔던 문제를 해결할 건데요. 지금 1일차에 보시면은 여기 세 문제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첫 번째 문제를 다 열어주세요. 뭐 이렇게 여러 개 띄워놓고 그냥 쇼파일스 눌러놔도 돼요. 이렇게 어차피 로딩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대로 여기다가 해결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자, 일단 이런 문제나 아니면 기타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실행 버튼을 누르면 여기 보이는 콘솔 창에 어떤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얘만 보시면 돼요. 콘솔만. 사실 제가 책이 별로 필요 없다고 말을 하는 이유도 이 콘솔이 다 알려줄 거예요. 이걸로 공부를 할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결과가 어떤 식인지, 뭐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 어떤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는지만 여러분들은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냥 수업만 잘 따라오셔도 웬만큼 코드 작성을 할 수 있는 실력까지는 될 거고요. 내가 뭔가 추가적으로 내용이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 뭐 진짜 나는 원서 같은 그런 느낌을 좋아한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책 추천은 해드릴 수 있어요. 대신에 책을 보고서 그냥 이론을 공부하는 거랑 내 손가락이 움직여서 코드를 작성하는 분야는 다른 거예요.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왼쪽에 써 있는 이 부분을 보시고 내가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했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구나를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예측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실행 버튼을 누름으로써 내 예측과 예상과 동일한지 뭐 동일하지 않은지, 내가 이걸 맞게 예측을 하고 있었는지 이런 거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아까 전처럼 해봅시다. 제가 지금 아무것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이 뭐 프린트가 뭐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여기까지 붙여 넣었고요. 그리고 그냥 실행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를 다 끄집어내 보세요. 앞에 스크린만 보시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영상은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런 식이 되어야 해요. 얘는 나오지 않았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결과는 이만큼이 전부네. 이 코드를 작성했다고 해서 이 코드 전체가 이 콘솔 창에 뜨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다가 그러면 이렇게 치면 뭐라고 나오지? 는 추가적인 영역인데 이것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맞나?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이 쌍따옴표로 감싸진 이 부분만 출력이 되는 건가? 이 콘솔에 이렇게 나오는 행위를 출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런 버튼을 누르는데 이거 보시면은 단축키가 컨트롤 엔터입니다. 컨트롤 엔터를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 얘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 까지 하면은 거기서 끝이잖아요. 확인을 해보려면 뭔가 더 친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럼 내가 생각한 게 맞았구나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앞에 샵을 넣어주시면 얘는 주석 처리라서 그냥 메모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되나? 또 많이 해보셔야 돼요. 안 되네요. 뭐라 하죠 얘가 지금. 그죠? 그래서 보시면 안 되는
그 부분과 안 되는 이유가 써져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은 여기 main.py는 요 파일명이고요. 그죠? 여기 line 2는 그냥 두 번째 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얘는 친절하게 뭐 한 이쯤에서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해줘요. 그리고 뭔가 이상한데 그 이상한 이유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까지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봐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뭔가 실행을 했는데 이거 뭐야 빨갛네 안되네 하면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건데 그 구글링을 해야 되는 재료는 할 수 있는 재료는 이 녀석이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될 거예요. 이게 좀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지금 대충 이런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겠구나 까지 발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되네 하고 넘어가시면 절대로 안돼요. 얘는 얘가 지금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얘를 검색을 할 때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신텍스 에러가 도대체 뭔데 뭐 내가 단 0단어 해석이 안된다 그럼 그냥 찾아보시면 돼요. 파이썬을 공부하다가 이런 에러 메시지를 만난 거잖아요. 다 알려줘요. 제가 아까 질문 사항 오픈 채팅을 그냥 클릭하기 전에 여기 한번 들어오라고 했었잖아요. 들어와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 여기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지 못한다? 그러면 발전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파이썬에서 쓰지 않는 문법이구나 까지만 캐치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써야 되지를 또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한 번쯤은 검색을 해보고서 뭐 새로운 유형의 에러 메시지를 계속 만날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라고 얘가 자세하게 알려주는 편이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쌍따옴표를 만약에 안 쓴다면 이것도 그냥 문법상 맞지 않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 빼먹었다 이런 경우에는 이라고 하면은 뭔가 달라졌죠 지금. 그죠? 똑같은 신텍스 에러 범주 내에서 다른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지? 를 한번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가로나 따옴표가 빠져있는지 확인해보자. 그럼 내가 뭔가 빼먹었나 본데? 여기 따옴표가 빠져있네 알려주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역추적이 가능하게 해주는 놈이에요. 얘는 뭔 말인지 모르겠다 상관없어요. 그냥 찾아보세요. 얘는 그냥 무조건이에요. 얘는 이런 에러 메시지를 활용을 하지 않는다면 개발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야든. 그래서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는 문법에 맞게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세 문제 전부 다. 여기 보시면 조건이 있을 거예요. 조건은 지켜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고요. 조건을 만약에 지키지 않은 상태로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건 해결한 게 아니에요. 그냥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충분히 시도를 많이 해보시고 문제 해결을 했다면 그냥 날리셔도 됩니다. 사실 그냥 새로 덮어쓰기를 해도 돼요. 이렇게 이전에 썼던 거. 근데 좀 아깝다, 난 얘를 좀 남겨놔야겠다 싶으면은 밑에다가 해놓고 주석 처리를 하면 얘는 이제 실행이 안 될 코드이기 때문에 아래 것만 딱 실행이 가능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놔도 됩니다. 1번 그냥 진짜로 메모장이에요. 이렇게 쓰면 2번 이런 식으로 하나의 실행 파일에서 관리를 하고 싶다면. 그래서 지금은 요 1일차 세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하신 분들은 코드 좀 ORG 해주세요.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문제 파악을 먼저 좀 해보자면, 그냥 안녕하세요를 10번 출력을 해달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얘가 뭔가 10줄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10개가 나오지 않을까? 로부터 나온 결과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10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행동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확인을 하고서 이 부분은 지우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10개구나, 10개가 나온 게 맞구나 인 거고. 그리고 이것도 10개예요 2, 3, 4 이렇게 해도 10개죠. 그죠? 뭐 다른 조건 없이 10번 출력해달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10개인데 방금 전의 상황이랑은 다르다는 것만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은 지금 줄바꿈이랄 게 없이 그냥 쭉 한 문장으로 말하는 것 같잖아요. 얘는 그쵸? 얘랑 얘랑은 다른 결과예요. 여기서 줄바꿈 요소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줄바꿈을 하고 싶지 않다 하면 그냥 이 안쪽에다가 계속 이어서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냥 프린트 한번 할 때마다 자동으로 줄바꿈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프린트를 여러 개를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내가 뭐 만약에 중간에 이런 걸 빼먹었다, 그리고 나서 실행을 했다, 그러면 당장 뭐라 하잖아요. 8번째 줄에 뭔가 이상하다, 여기서 뭔가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라고 알려주니까 그럼 일단 봐야 돼요. 이 근처 어딘가를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시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거 프린트를 치는데 뭐 T가 빠졌다, 그럼 얘는 뭐라고 할 거예요. 보시면 좀 에러 메시지가 달라요. 아까는 뭐야, 신텍스 에러였는데 지금은 네임 에러라고 하면서 퀸은 정의된 적이 없다 라고 하잖아요. 알려줍니다. 얘는. 그래서 7번째 줄을 봐야 돼요. 이렇게 얘를 보고서 여기 가서 이거 빠졌네, 또는 뭐 잘못 썼네,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법 정도는 지켜서 작성을 해야 얘는 알아먹을 수가 있어요. 실행기가 그냥 다 우리가 쓰는 대로 실행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문법 정도는 맞게끔 해줘야 되는데, 자 지금 뭔가 이상해요. 여기까지는 잘 나왔어요. 맞죠? 얘가 아예 실행을 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서 그 다음 줄에서 프린트에 T가 빠졌기 때문에 뭐라 했어요. 얘가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거는 얘가 아예 실행이 안 된 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쭉 실행을 하다가 중간에 뭔가 이상함을 감지해서 넘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시면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 옆에서 총 쏘잖아요.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달리지 못하게 누가 넘어뜨렸어요. 이거랑 달리는 도중에 넘어졌어요. 얘랑은 다른 상황인 거죠. 그죠? 얘는 그냥 실행이 되는, 그러니까 달리는 도중에 중간에 뭔가 이상해서 넘어진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자세히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뭐 에러를 해결을 하고서 다시 실행을 하면은 이런 올바른 모양이 나오는데, 자, 제가 아까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였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숫자가 붙어있는 형태로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러면 여기다 쓰면 안 되나? 사실 이거는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해보면은 얘가 뭐라 하겠죠. 안 된다면. 그럼 이건 안 되는 거다, 이 안쪽에 써주는 게 맞구나를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의 결과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뭐죠? 프로그램은 그냥 중구난방으로 실행되지 않아요. 왜? 네, 코드 한 줄 한 줄을 위에서 아래로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1, 2, 3, 4, 5, 6, 7, 8, 9, 10 순서대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는 뭐 6부터 시작하고 뭐 언제는 3부터 시작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축소시켜 놓고 봤을 때 얘는 실행할 때마다 1, 2, 3을 지킬 거라는 거예요. 언제는 아래부터 언제는 뭐 중간부터 이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실행됩니다. 코드를 읽어드리는 순서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뭐 이런 순서가 됐다, 그럼 나올 거는 그냥 312구나 예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생각한 게 정말 맞구나를 이렇게 확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다른 걸 넣어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도 좀 시도를 많이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얘는 뭐 10번 어떻게든 줄바꿈을 하던 아니면 하지 않던 10번만 출력하게 해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이어서 해보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 얘를 해결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덮어쓰기를 해도 돼요. 왜냐면 해결을 한 거기 때문에. 남기고 싶다면 그냥 이 밑에다 써주시고, 얘는 이렇게 컨트롤 슬래시로 한 번에 주석 처리를 해주시면 얘는 이제 무시되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봅시다. 그래, 이거 선택도 그 Shift를 누르고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돼요.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내가 몇 줄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주석되는 양이 달라질 거니까요. 일단 위쪽은 무시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없애고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안녕하세요를 10번 출력을 해달래요. 근데 조건이 붙었어요. 이전 문제랑은 다르게 프린트는 딱 한 번만 써달래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프린트를 써버린다는 건 틀린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틀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개의 프린트가 써져 있다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냅다 실행을 해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뭘 알 수 있죠 여기서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죠. 근데도 실행 결과를 보고서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얘는 이만큼을 10번 반복하겠다. 근데 이거 10번 세기가 너무 힘들다. 그럼 이거 3번만 하면 어떻게 되지? 그럼 내가 생각한 게 맞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만큼 안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딱 출력되는 부분은 얘만 출력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캐치를 잘 하셔야 돼요. 얘는 안녕하세요를 10번 출력해주길 원하고 있는데 얘는 딱 한 번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문제 해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건 안 되나? 돼요. 그러면 이런 건 안 되나?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나 안 되나를 그냥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은 연습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이 안쪽에서 이 출력하고 싶은 부분을 반복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근데 10번 출력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얘가 뭘 하는 애인지를 몰라요. 그러면은 프린트를 한번 써서 이 내용도 쓰지 않고 해결도 가능해야겠죠. 이렇게. 그렇죠? 얘도 문제 조건에 맞게 푼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한 것 같다. 그럼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여기서 이제 만약에 내가 덮어쓰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잖아요. 이게 좀 양이 많아지면은 또 불편하니까 컨트롤 A, 컨트롤 V, 컨트롤 A로 전체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V 하면은 그냥 새 문제 상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 문제 상황이 이렇게 콘솔에 남아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클리어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클리어 눌러주시면 깔끔하게 되니까 새로운 상태에서 시작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문제 읽고 조건 보고 힌트 보고 해결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자, 우선 문제와 동일하게 출력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 꼴을 익혀야 돼요. 여기 이제 프린트 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이에요. 프린트하고 소괄호를 써주시면 되는데, 소괄호와 중괄호와 대괄호는 여기서 쓰임새가 다 달라요. 괄호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그래서 좀 지양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걸 한 번에 풀어내야겠다. 이걸 내가 모든 걸 다 예측하고 예상하고 그냥 정답을 여기다 쓰겠다는 바보 같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얘가 뭐 틀렸다고 해서 막 당장 컴퓨터가 고장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런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작은 거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을 때 문제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보여줄 거니까 이 다음에 더 써봤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여기까지 썼을 때 안녕하세요가 한번 출력이 되겠지. 맞구나. 그럼 얘를 10번 출력하는데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켜서는 어떻게 할까를 이제부터 고민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여기까지 문법상 오류가 없기 때문에. 맞죠? 문법상 오류 있는데 뭐 더 써봤자 얘는 당장 뭐라 할 거니까요. 해봤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요거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일부러.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키보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그 백스페이스, 그러니까 지우는 버튼 아래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는 그 외국 키보드에는 없는 애고요. 한글 키보드에서만 나오는 애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키보드마다 제조사마다 위치가 좀 달라서 엔터와 지우는 거 근처 어디쯤에 있습니다. 요 그 수직선은 버티컬 바라고 하고 얘는 역슬래시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입력하는 슬래시는 물음표랑 짝이 돼서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거 반대라서 그냥 역슬래시예요.
이렇게 생긴 애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역슬래시는 그냥 누르면 역슬래시고요, 쉬프트 누르고 누르면 그냥 버티컬 바예요. 이것도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것도 좀 아셔야 되는 게, 여기서 그냥 누르면은 역슬래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메모장에서 그냥 똑같은 거 누르면은 이런 표시로 나와요. 근데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생겼어 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없잖아요. 써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대뜸 써서 얘가 뭘 하는 놈인가. 심지어 여기 힌트도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쓰면 될까? 뭐라 하네? 찾아보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 쓰면 되나? 그럼 또 뭐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치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 쓰면은 되나? 뭔가 문제가 없이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지 않고 실행이 완료가 됐어요. 근데 잘 캐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보시면 제가 역슬래시 n을 넣고서 실행 버튼을 눌렀더니 한 줄이 비었어요. 맞죠? 이 상황이랑 얘가 없이 실행된 이 상황이랑은 다른 결과예요. 그냥 결과가 다른 거예요. 얘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는 해보시면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럼 이 녀석의 역할은 뭐예요? 이 녀석의 역할은 줄바꿈 해주는 놈. 그럼 내가 만약에 출력을 하다가 줄바꿈이 됐으면 좋겠는 부분에 적절한 부분에다가 넣어주면은 이렇게 되겠구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프린트는 이런 순서로 읽어드리는데, 이 안쪽 내용을 출력을 하는 중이잖아요. 저희는 이 안쪽 내용을 출력하다가 얘를 만났다 그러면은 얘는 그 다음 줄에 출력, 이게 다예요. 그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안녕하세요를 10번 출력해야 되는데 프린트는 딱 한 번만 써야 되는 거고요. 얘를 활용해서 줄바꿈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고 끝내셔도 맞는 겁니다. 끝에 어떻게 해라 이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마지막 거, 마지막 줄이 떨어져 있냐 뭐 붙어 있냐는 선택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해봐야 되는 거는, 이거 말고 다른 거 없나? 너무 10번 쓰기 귀찮은데 다른 거 없나? 방금 전에 썼던 이런 곱하기는 적용이 되나? 얘도 됩니다. 얘를 하나하나 읽어드리면서 중간에 이런 이제 뉴라인 계획 문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때그때 줄바꿈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랑 같다는 거예요. 이걸 일일이 써주던 아니면 10번을 그냥 이렇게 곱하기로 써주던. 네, 그래서 여기까지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얘가 중간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곱하기를 만난다면 이건 한번 예측을 해봅시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냥 스크린 보세요. 이 아래의 출력문,
array 출력문을 실행했을 때 결과를 예측을 해보자면, 실행을 누를 건데 여러분들이 예측한 결과랑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읽어드리는데, 이 방향으로 읽어드리는데, 안녕을 출력해보니까 중간에 뉴라인이 들어있잖아요. 바로 줄바꿈을 해버린 거예요, 얘는. 그리고 하세요까지 했는데 곱하기니까 또 한 번 더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또 한 번 더 하는 와중에 또 뉴라인을 만난 거니까 또 줄바꿈을 한 거고요. 이거를 총 10번 반복을 했고요. 마지막은 줄바꿈하고 하세요를 출력을 했는데 그 뒤에 남아있는 안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여기 한번 끊기고 여기 한번 끊기고 여기까지만 출력이 된 겁니다. 처음과 마지막은 중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위치하는 그 부분에 따라서 줄바꿈하는 위치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어디에 있던 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요 print라는 말을 코드 쓰는 영역에 써주면 이 쌍따옴표 안쪽에 있는 내용을 콘솔 창에서 보겠다 라는 거고요. 이 print는 그냥 원래 있는 기능이고요. 그냥 print는 이런 역할을 맡고 있어요. 파이썬 내부에서 이런 역할을 이런 역할로 쓰겠다 라고 약속되어 있는 이런 단어들 있죠. 얘네들은 뭐 예약어 또는 키워드 라고 합니다. 그냥 당장 print라는 말이 뭔지 모른다 그러면은 파이썬 print라고 찾아봤을 때 예약어 또는 키워드라는 단어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엄밀히 따지면 다른 말인데요. 근데 혼용해서 씁니다 요새.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미리 쓰기로 약속된 단어들, 뭐 for라든가 if라든가 print라든가 뭐 while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애들은 그냥 일반적인 영단어가 아니라 어떠한 기능을 맡고 있어요, 파이썬에서. 그런 거는 이제 진행을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씩 익히게 될 거고요.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키워드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파이썬은 교육용 언어다, 뭐 배우기 쉽다. 맞는데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쉬우려면은 다른 언어 하나쯤은 해보셨어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뭐 프로그래밍 언어로 처음 마주친 게 파이썬이다, 그럼 남들보다 배우기 쉽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언어보다 배우기 쉽다는 거지. 그냥 애초에 매우 쉽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분명히 생각이 필요한 과정이고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쉬운 이유는 그냥 키워드의 개수가 적어서. 그럼 그 키워드가 뭘 하는 애들인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파이썬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맞죠? 뭐 다른 내용이긴 한데, C++ 키워드 하면은 몇 개 있냐? 이만큼이에요. C++ 제대로 쓰려면 이거 다 알아야 돼요. 근데 파이썬 키워드 하면은 이만큼이에요. 좀 더 잘 돼 있는 게 있나? 이만큼이에요. 얘랑 비교를 해보면 얘가 개수가 적잖아요.
당장 쓰기에는 알아야 되는 개념이 적다는 맞는데 이 개념 하나하나가 쉽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투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예습은 필요 없어요. 사실 예습은 정말로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진짜로 안 해도 되는 부분, 몰라도 되는 부분은 정말로 그렇다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시간을 저희가 3시간씩 오전 3시간 해서 열흘 만에 끝나잖아요. 이 수업 자체가 방학 특강이기 때문에 30시간이에요. 파이썬 1, 2 이렇게 나눠져 있죠. 총 60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60시간으로 언어 하나를 내가 떼겠다, 말도 안 됩니다. 집에 가셔서 복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격일 수업도 아니고 내가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그날 다 뭐 만족스럽게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날 오셔서 아침에 그 전에 뭐 했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하면은 시간 부여를 많이 해드릴 거고요. 그건 문제 난이도나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거 감안해서 복습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상황 1일차 나왔어요, 2일차 빠졌어요, 3일차 나오는데 내가 여기 못 듣고 왔다, 안 보고 왔다, 3일차 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는 여기서 뭐 숙제를 부여하던 아니면 여기서 나갔던 내용들이 다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서 3일차 내용을 진도를 나갈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날 한 거는 그날 끝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0일 과정이잖아요. 그죠? 열을 해서 파이썬 1, 2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다른 수업이 아니에요. 파이썬 1에서는 뭐 하고 파이썬 2에서는 뭐 하고 이게 정해져 있지가 않는 거고, 파이썬 1, 2를 같은 수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쭉 이어서 수업 페이지도 동일하게 사용을 할 거예요. 쭉 이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나는 파이썬 문법만 딱 원 만들어야지 이거 아니에요. 파이썬 2에서는 분명히 좀 더 어려운 활용적인 부분을 진행을 할 거지만 그거의 기반은 원의 내용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어지는 수업이라는 거를 하나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막 엄청 어렵지는 않은 개념들이 등장을 할 건데, 이게 뭐 한 4일차, 5일차만 돼도 그날 끝내기 어려운 내용들이 나올 수 있어요. 웬만하면은 시간 투자를 따로 해주시고요. 지금 방학 특강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여유가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뭐 어쨌든 점심시간이니까 점심 드시고 나서 자습실을 이용하시던 아니면 귀가하셔서 집에 있는 게임 컴퓨터로 하루에 최소 3시간, 최소 진짜 여건이 안 된다 하면 2시간 정도는 이 관련 내용을 들여다 봐야 돼요. 영상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이 문제를 내가 자력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그 아까 보여드렸던 구글링 한 자료들을 그냥 계속 눈에 담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나중에 진도 따라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주어지고 제가 풀이를 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문제 밑에 정답을 열어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뭐 당장 이게 맞나 틀리나 이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풀어봤는데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냥 검산용, 확인용으로만 써주셔도 충분할 겁니다. 연습할 수 있는 자료는 계속 여기다가 업로드를 해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얘는 뭐 핸드폰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여기로만 접속하셔도 지금 보고 계신 화면과 동일한 창이 뜰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는 알고 가셔야 돼요.